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4편 경찰행정관리론 제5장 장비관리와 보안관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기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무기관리는 강제회수 대상자와 강제보관 대상자, 그리고 임의회수 대상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자, 무기는 뭐냐면 우리 경찰관이 갖고 있는 권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자, 경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대통령 경호행사다, 뭐 가포 비상이 걸렸다. 자, 근데 만약에 경찰관이 그 총을 가지고 뭐 저격을 한다, 난리가 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평상시에 경찰은 무기 관리에 돼 가지고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회수한 대상자는 징계 대상자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한번 봤죠. 파면, 해임, 강임,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징계 대상자가 됐다. 그러면은 무기를 회수합니다. 강제로 회수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이 조사 대상자가 됐다. 자, 그럼 예를 들면 검찰에게 뭐 폭력이 됐든 아니면 음주가 됐든 기타 경찰이 뭐 범법 행위를 했습니다. 그죠? 그때 만약에 검사에게 기소를 당했다. 그죠? 특히 형사사건의 조사를 받는다. 그렇게 되면 무기를 강제로 회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의를 표명했다. 자, 제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강제로 회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제 보관 대상자 있다. 그죠? 그럼 연애 장소, 뭐 쉽게 말하면 단란주점, 뭐 노래방, 뭐 이런 데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거기에 이제 술자리 출입을 했다. 또 출입을 한다. 그죠? 또 아니면 상사 사무실 출입. 그죠? 기타 정황을 파악해 가지고 또 무기를 강제로 보관을 한다. 그죠? 뭐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의회수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직무적성 검사 결과 고위험군, 그죠? 또 정신건강상 치료가 필요하다. 경찰 생활을 하다 보면 약간 정신적인 뭐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서적 불안 상태, 또 경찰 기관장이 요청하는 자, 그래서 무기소지 적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지금은 좀 덜한데, 경찰관이 총기를 가지고 사고를 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경남 이제 의령의 우순경 사건이죠. 그래서 우순경이 이제 뭐 술집 뭐 다방 종업을 하고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부부싸움 비슷하게 한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경찰 무기고에 와가지고 M16 수류탄 뭐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 동네에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늘 보던 사람이니까 우순경하고 반갑게 이제 그 주민들 인사를 했는데 거기 대고 M16 쏘고 그 다음에 뭐 그 경로당 뭐 요양 그런 데 있죠. 경로당. 그죠? 거기다가 막 술탄 던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마을 회관에 던지고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피해가 났죠. 그래서 그때 우순경 사건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그 국민이 피해를 본 그런 사건을 해가지고 한국 기네스북에 뭐 등재도 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우리 경찰이 치욕적인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관이 또 신병을 비관해 가지고 권총으로 뭐 자살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자, 그런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관리가 있습니다. 자, 보안관리는 보안 업무의 원칙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알 사람만 알아야 원칙, 한정성의 원칙, 또 부분화의 원칙, 또 보안과 효율의 조화 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보안 업무, 그죠? 특히 뭐 간첩, 정보, 그죠? 이런 데가 되겠죠. 거기 있다. 그러면 옆 사람이 어떤 정보 수집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 그리고 국정원도 마찬가지죠. 국정원도 그 직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서로가 칸막이가 돼 있어 가지고 A라는 요원이 있는데 그 요원이 무슨 정보를 수집하고 뭐 종합을 하는지를 옆에 있는 바로 옆에서 있는데도 모릅니다. 그게 알 사람 하는 원칙.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화의 원칙. 그죠? 그래서 부분화의 원칙은 뭐냐면 이제 종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 살라미 기법처럼 잘게 쪼개가지고 정보를 수집을 한 그죠? 그런 원칙이다. 또 보안과 효율의 조화. 그죠? 자, 비밀은 이제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그리고 대비가 있습니다. 1급 비밀 같은 경우는 누설됐다. 그럼 외교 단절, 전쟁을 유발하는 그런 비밀이다. 2급 비밀은 막대한 지정을 초래하는 비밀이다. 3급 비밀은 국가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다. 대비는 특별히 보호를 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경찰관 임용이 되면 3급 비밀 취급 인가증, 그죠? 3급 비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거는 비문 등급의 결정입니다. 자, 비문 생산 부서에서 비문 등급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경비과에서 비문을 생산했다. 그러면 정부과에서 그 비문 등급을 정하는 게 아니고 비문을 생산하는 데는 경비과니까. 예를 들면 우리 경비과에서 대통령 행사 뭐 이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 동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그것을 이걸 우리가 볼 때 1급 비밀로 취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경비과에서 1급 비밀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비문 등급을 정부과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경비과에서 비문을 생산하게 되면 비문 등급 결정 1급, 2급, 3급 대비를 경비과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의 대상입니다. 자, 이제 문서가 있습니다. 그죠? 문서. 자, 문서. 종이죠. 그죠? 일종의. 자, 문서 비밀의 분류 원칙은 과도, 과소, 분류 금지. 그죠? 독립 분류의 원칙. 그 자체의 중요도를 가지고 문서 비밀을 나누어라. 그래서 외국 비밀 존중의 원칙. 그죠? 자, 그 다음에 상급자 일방적 지시해 가지고 비문 등급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안 된다. 그죠? 만든 사람이, 그죠? 문서를 만든 사람이 독립분류의 원칙이라든지, 그죠? 그 자체의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1급이다, 2급이다 이렇게 하지. 상급자, 그 1급 비밀로 해, 2급 비밀로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보호 지역이 있습니다. 통제 지역, 통제 구역, 제한 구역, 제한 지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제 지역이란 말은 없다. 그죠? 그래서 제한 지역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제3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국가 중요 시설이 있다. 그러면 외곽이나 울타리 지역, 그걸 우리는 제한 지역, 에어리어다. 에어리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건물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죠? 자, 건물에 딱 보니까 거기 이제 이 전체가, 그죠? 우리가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안내에 있으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견학을 간다. 그러면은 경찰관이 비밀 취급 인가증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이 안내를 해준다. 그러면 그 지역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한 구역이다. 그죠? 이게 섹터가 되겠죠. 그래서 정보, 보안, 경비 담당 구역 등. 그죠? 근데 컴퓨터실, 그죠? 종합 상황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안내에 있어도 출입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통제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제구역은 특징이 안내에 있어도 출입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비밀 취급 인가증을 가진 사람만이 출입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암호실, 무기고 등, 그죠? 또 컴퓨터실, 종합상황실, 뭐 이런 데는, 출입이 금지된다. 그죠? 자,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자, 다음 중, 보호지역이 아닌 것은, 뭐 1번 제한지역, 2번 제한구역, 3번 통제구역, 4번 통제지역. 그러면은 답은, 그렇죠. 통제지역이란 말은 없다. 그죠? 그래서 제한지역은 그죠 에어리어니까 밖에 그죠 외곽이나 울타리 뭐 삼중 철조망 그런 거 많이 보죠. 군사 보호구역 그죠. 그럼 제한구역 했을 때는 이제 경찰서 쉽게 말해가지고 근데 안내를 있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안과나 이런 데 간다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종합상황실 그죠 암호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안내는 있어도 안 된다. 비밀 취급 인가증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간다. 그게 뭐냐 통제구역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뭐 볼라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제구역 빨간으로 되어 있고 사선으로 2개 꺼 있고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볼라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약간 경찰 공무원 그죠 중요 지역 중요 시설 지역의 보호 지역 내용을 좀 카피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4편의 경찰행정관리론의 이제 마지막 제6장 경찰 홍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홍보는 먼저 PR이 있습니다. Public Relation. 그죠? 그리고 CR이 있습니다. Community Relation. 그래서 PR은 대중에게, 일반인에게 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CR은 특정인에게 하는 겁니다. Community Relation. 그죠? 자, 그래서 PR은 예를 들면은 우리 뭐 경찰 창설, 뭐 75주년, 경찰 홍보 영상,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간접적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유명 팜플렛 그죠 이런 걸 하는 거다. 근데 CR은 커뮤니티 릴레이션은 예를 들면 경찰관이 우리 경남대 경찰학과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이버 보안이 돼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보이스피싱이 돼가지고 막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직접 만나죠. 직접적이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CR하고 PR하고 이렇게 구별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CR의 특징은 간접적이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X가 되겠죠.
또 PR도 직접적이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또 X가 될 거다. 그래서 PR은 여러분이 잘 보죠. 광고, 그죠? TV 볼 때 광고, 그죠? 그러니까 간접적이고 안 만나죠. TV를 보면서 보니까 안 만나고 일반인 전체에게 다 대상을 한다. 그죠? 자, 공통점은 대외적인 홍보다. 그죠? 그 CR은 지역사회 관계, 지역사회 유대,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CR 특징은 직접적이고 특정인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과 대중매체와의 관계입니다. 즉, 언론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마커 경은 단란하고 행복하지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 생활에 비유를 합니다. 불가근, 불가원, 이런 관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크랜드는 경찰과 대중매체 관계는 서로 공생하는 관계다. 왜냐하면 경찰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지명 수배자 이런 걸 했을 때는 언론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생관계다. 자, 그 다음에 에릭슨은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연합하여 도덕과 정의를 규정짓는 사회적 엘리트 집단을 구성한다. 그죠? 왜냐하면 좀 높은 수준에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뭐 이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도 관련 용어입니다. 자, 엠바고는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프 더 레코드는 비보도를 전제로 해서 사실을 제공합니다. 이슈는 최근의 주제고 리드는 전문이다. 그래서 리드는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속보니까 밑으로 쭉 자막이 흐르는 거 보죠. 그걸 리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엠바고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FDA를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해버리면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 이해관계니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협정은 체결됐지만 이제 기자들도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알게 되죠. 사실 타결이 되었다. 그죠? 근데 지금 발표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일정 시점까지, 자, 오늘 24시까지, 그죠? 보도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엠바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엠바고를 걸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프 더 레코드는 비보도를 전제로 해서 사실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경찰이 어떤 범죄자, 살인 범죄자를 잡았다. 그러면 자, 이제 기자들은 야, 근데 이 범죄를 어떻게 잡았지? 궁금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경찰에 가가지고 어떻게 잡았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기사화 시켜버리면 경찰의 수사 기법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제 그 감청을 했고, 어떻게 CCTV 활용을 했고, 근데 이게 만약에 공개가 돼버리면 나머지 범죄자들이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자들에게는 자, 기자 선생님,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기자분이시니까 특별히 알려드리는데 이거는 보도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수사 기법이기 때문에 나머지 그 내용이 기사화 됐을 때는 다음에 우리가 범죄 수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보도를 전제로 해가지고 사실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 이슈는 최근의 주제다. 그래서 최근의 주제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 자치경찰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론 보도 피해를 봤다. 그러면 반론 보도 청구권과 정정 보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론 보도 청구는 해당 언론사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라는 언론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봤다. 그러면은 A라는 언론사에만 가능한 게 아니고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신청도 가능하다. 반론 보도. 그죠? 자, 반론 보도는 쉽게 말하면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정보도, 틀렸다. 그죠? 내용이 틀렸을 때. 그럼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당일 언론보도가 있을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죠? 결론적으로 6개월 이내에 뭐 수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건 이제 구별이 잘 되죠. 그 정정은 내용이 틀린 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경찰이 이번에, 범죄자를 갖다 수사를 해가지고, 그, 어떤 뭐, 갈비집이, 경남 갈비집이 그 보도에 막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경남 갈비집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면 경남 갈비집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한마 갈비집이다. 이렇게 내용을 바꾸는 거. 그죠? 정정을 하는 거. 그죠? 자, 반론 보도는, 예를 들면 A라는 경찰관이 있는데, 이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막 보도가 막 된 겁니다. 이게. 그럼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얘기들 들어봐야 되는데, 듣지 않고 막 보도 나갑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도 그 기사화 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뭐냐면 반론, 그 반대되는 의견을 보도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반론 보도 청구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고생이 많았습니다.